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동물일 뿐이잖아. 하지만 그 아이는 내 기분을 먼저 알아채던 아이였고 내가 울 때 말없이 다가와 옆에 누워주던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는 날 나는 눈물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아니라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사람처럼 반려동물에게도 마지막 이별을 아름답게 준비해주는 직업이 있다는 것.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이들은 매일 누군가의 가족을 떠나보냅니다. 작은 생명이 남기고 간 기억을 조용히 정성껏 마무리해줍니다. 누군가는 이걸 일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들에게 이건 사랑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직업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함께 묻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신은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있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이미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은 몰래 땅에 묻고 어떤 이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보내지 말걸. 이런 사회적 공백 속에서 등장한 직업이 바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동물을 태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지막을 사람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는 직업이죠. 장례 절차는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접수, 입관, 추모식, 화장, 유골함 전달. 아이에게 유품을 함께 넣고 마지막 편지를 써주기도 합니다. 어떤 보호자는 평생 함께했던 목줄을 관에 넣고 우열했고 어떤 분은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는 말을 끝까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장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합법적 절차이고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장도 전국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남은 이의 슬픔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직업 단순한 장례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손길일까요? 장례가 끝난 뒤 어떤 보호자분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았다고 마지막에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같이 울었죠.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들은 매일 눈물과 이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건 단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함께한 시간, 매일 마주하던 눈빛, 아무 말 없어도 내 기분을 알아주던 존재와의 작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처음엔 차분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관에 누워있을 때 작은 뼈가 유골함에 담기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진 수백 장을 USB에 담아 함께 넣고 어떤 분은 수제 음식을 직접 차려 아이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순간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들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 직업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도 마주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면서 정작 마지막엔 쓰레기 봉투에 넣는 사회. 누군가를 사랑하고도 제대로 이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그래서 장례지도사들은 말합니다. 이건 직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후회하게 두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그저 동물을 좋아하는 감성만으로는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감정 노동 강도가 높고 정확한 절차와 법적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도전 가능한 유망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 직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대상 업종으로 장례 절차를 운영하려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묘업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협회나 민간 자격증도 존재하며 교육은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완료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개별 장례 한 건당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며 하루 평균 한 건에서 3건 이상 처리하는 곳도 많습니다. 월 수익은 평균 300에서 600만원 이상, 지방 중소규모 업체도 연간 억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모 공간, 유골 보관함, 유품 제작 등의 부가 서비스도 수익화 포인트가 됩니다. 반려동물 사망은 매년 10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반려동물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시장은 2025년 기준 약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2030년엔 1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겁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동물에게 무슨 장례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 같은 존재와 함께 살고 있고 그 이별 역시 진심을 담아 마무리할 자격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슬픔 속에서 돈 버는 직업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직업을 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아이를 보내는 그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후 누군가는 자격증을 알아보고 누군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관련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반려동물장례협회, 한국애완동물협회 등의 민간 교육기관에서 2에서 4주 과정의 이론 실습 교육을 수강하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취업하거나 현장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은 과정에 따라 3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하며 수료 후에는 장례식장 근무 출장 장례 서비스, 창업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공백도 크기 때문에 의외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죽음을 다루는 일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은 단순한 일이 아닌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작은 가족. 그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입니다. 당신에게 반려동물은 단지 동물이 아닌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따뜻하게 보내줄 수 있다면 그 기억은 오랫동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잡브레이커는 오늘도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걸어봐요.